전광훈 씨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교카드 발급과 알뜰폰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 재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은진교회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교회가 줄어드는 시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교회로 세우고자 구성된 크리스천 CEO들의 모임을 취재했습니다. 소외 청소년을 위해 식사 나눔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정류장교회 최현석 목사에게 구티비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전북지방회가 제41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광훈 씨가 신도들과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선교카드 발급과 알뜰폰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드 사용액 일부와 알뜰폰 관련 비용은 전 씨와 관계된 단체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훈 씨가 신도들 앞에서 선교카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한다며 강하게 권유합니다. 대출도 해주고 다 똑같대. 이런만 선교 카드를 해놨어. 해줄 용기가 있는 사람은 쌍손 들고 아멘 해봐. 1000만 장만 만들면 바로 현찰이 22조가 생겨. 전 씨가 2004년 NH농협은행과 제휴를 맺고 만들었다는 선교카드. 은행과 계약을 맺은 단체는 전 씨와 관계된 청교도 콜센터로 사랑제일교회 장로가 대표로 있습니다. 4만 명에 달하는 카드 가입자 중 85%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카드 사용액 일부는 해당 단체에게 돌아갑니다. 카드의 배후에 전 씨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은행은 2차례 계약 해지를 시도했지만 해당 단체의 반발로 지난달 카드 제휴 재계약을 했습니다. 은행에 직접 문의하자 현재 선교카드 또는 청교도 카드로 불리는 이 카드에 관한 공식 안내 문서는 찾을 수 없지만 콜센터 또는 비대면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전 씨는 신도들을 향해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걸 15년 전에 이미 청교도 영성훈련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설교하다가 이걸 선포하고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한나라 갈 때는 이쁜 간호사들 말이야. 치마도 짧게 입혀가지고 가슴도 볼록 튀어나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전 씨는 또 자신의 딸이 주도한 사업이라며 알뜰폰 가입도 강하게 권유합니다. 대한민국에 떠돌아다니는 돈들이 다 여러분 아빠 주머니로 들어갈지어다. 이게 부활체험이야. 부활체험. 우리 총 지휘를 해가지고 청년 사업단에서 통신사 이동 그거 완성했어요. 해당 알뜰폰은 시니어 전문 안심폰이란 문구를 내걸었지만 요금은 일반적인 알뜰폰 평균 요금을 한참 웃돕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자의 월 평균 요금은 2252원이지만 전 씨가 권유하는 알뜰폰의 평균 요금은 약 2배 비싼 41,866원입니다. 퍼스트모바일 측은 특정 정치활동과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전 씨는 한 명당 10명씩 데려와 가입시키라고 말하는 등 전 씨의 지지자들은 가입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통신사 이동을 1000만 명만 자유우파에서 하면 한 달에 2천억이 생겨. 1200만 기독교인들은 다 통신사 이동에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야 돼. 탄핵 무효 운동이라며 고령층을 끌어모은 뒤 이들에게 선교라는 이름으로 수익을 취하고 있는 전광훈. 지금도 전 씨의 계좌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50년간 지역 주민들을 섬긴 한 교회가 재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 성전에 대한 건축 비용인데 조합이 교회 측의 모든 요구 조건을 거부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은평구 가련 1구역. 이곳에 위치한 은진교회는 지난 50년간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후원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며 주민들을 섬겨왔습니다.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현재의 교회 건물을 지은 건 약 25년 전. 건축 빚을 다 갚은 지는 올해로 5년째입니다. 상환 부담에서 벗어난 것도 잠시, 은진교회는 최근 지역 재개발을 겪으며 사역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회는 지난 2018년 종교부지 선정과 건축비 보상 등을 두고 재개발 조합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현재 교회는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 인근의 평지에 위치해 있지만 조합이 제안한 종교부지는 현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높은 지대의 언덕길이었습니다. 당시 협상에 참여한 구청과 조합 관계자들은 이 같은 조건을 고려해 교회가 소유한 242평의 부지보다 109평 더 많은 350평을 교회 측에 제공하기로 제안했고 교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조합의 설계도상 현재 우리 교회의 위치가 주 출입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위치를 옮겨달라. 그러면서 저 산 바로 밑에 있는 종교부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합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수용했고 종교부지 선정까진 원만하게 이뤄졌지만 문제는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한 보상 비용이었습니다. 지난해 1기 조합장이 법적인 문제로 물러난 후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건축비 협상은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임시 조합장은 교회가 더 넓은 부지를 받았으니 건축에 대한 비용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건축 빚을 다 갚은 지가 이제 불과 한 4, 5년 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간신히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이 건물을 헐겠다면서 건축비는 일절 못 주겠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이고, 교회 측은 서울시가 정한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따라 조합은 종교 부지와 별개로 건축비와 임시 처소 등의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이를 위해 요구한 보상액은 56억 원으로 560여 평에 달하는 현 건물 면적에 대한 최소한의 건축 비용이라고 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시 조합장은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고 그 사이 조합 내에선 은진교회가 2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측은 알박기 교회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인해 현재 성도들은 더 큰 상심에 빠져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또 조합원들에게 은진교회가 207억을 보상을 요구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일절 근거 없는 이야기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겠고, 한편 조합 측은 법원에 은진교회에 대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해 오는 20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고 교회 측은 항소했습니다. 건축 비용을 받지 못한 채 강제 집행을 당할 경우 교회는 또다시 빚을 지며 이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진교회 측은 50년간 함께한 지역의 재개발이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조합과의 조속한 합의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교회가 줄어들고 세상 속 교계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시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교회로 세우고자 모인 크리스천 CEO 모임이 있습니다. 사업을 사역처럼, 사업체를 교회처럼 운영해 복음을 전하는 크사장 커뮤니티는 세 번째 모임 만에 100명이 넘는 대표들이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처음 본 이들과 명함을 나누고 각자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일반 CEO 모임처럼 보이지만 찬양, 예배, 네트워킹으로 이어지는 순서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모임인 크사장 커뮤니티. 학습지 선생으로 9년, 학원 운영 8년을 거쳐 올해부터 뷰티 컨설팅 회사를 이끌고 있는 전희은 대표는 삶의 고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업체에서 만났을 때는 이제 비교, 누가 더 잘 되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사장에 와서는 사장으로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풀어나가는 것, 그리고 위에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 가장 마음에 와 닿게 되었던 것 같아요. 크사장 커뮤니티는 과일 파는 시장 청년으로 알려진 그리스도의 몸 교회 김동은 전도사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구성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자신의 직업을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모임은 세 번째 만에 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을 통해서 사업과 그리고 사역이 일과 신앙이 일체화돼서 삶 속에서 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전들을 해나가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시대 상황 안에서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통, 무역, 외식, IT업 등 60여 개의 다양한 사업체 대표들은 사업을 하게 된 배경, 성장과 실패의 극복 경험 등을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신앙은 물론 재정, 인적 관리 고민까지 진솔하게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혼자 사업하고 싸우고 또 신앙적으로 또 세상 속에 쑥 들어가서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 속에서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면 우리가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 이중직 논의가 일던 초창기부터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 목회와 사업을 병행해온 김 전도사는 크사당 커뮤니티가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현대판 웨일즈 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지방으로 그리고 지역 안에서 사장님들이 먼저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제자화를 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스스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자신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크리스천 CEO들. 사업을 사역처럼 장사를 복음 전하듯 하겠다는 크사장 커뮤니티 모임은 월 한 번씩 지역 중심의 소모임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소외 청소년을 위해 식사 나눔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정류장교회 최현석 목사에게 구티비가 후원금 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9년 강원도 원주에서 석식당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식사 나눔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최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한 끼당 1,000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역은 지난해 말 구티비 휴먼 다큐 프로그램인 사랑은 강물처럼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최 목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 것, 또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며 더욱 열심히 사역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역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아이들 밥 먹이고 또 사랑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식사 나눔 활동은 물론 올해부터는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역, 청소년 여행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든 품을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전북지방회가 제41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정기지방회에는 지방회 소속 목회자들이 참석해 연합과 사역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아성 증경총회장 정덕만 목사는 신앙을 나침반에 비유하며 양심의 초침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지방회와 개교회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고 구티비 호남 전북 정예현 본부장이 구티비 글로벌 방송선교단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아성 전북지방회 지방회장 송시웅 목사는 각 지역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온 목회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좌도 우도 너무나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일 앞서야 할 사람들이 순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도 우도 치우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정기총회 회무에서는 지역 연합 행사를 점검하는 한편 교회 후원과 선교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고신 총회교육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축하 예배와 기념 포럼을 열었습니다.
축하 예배에서 기록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총회교육원 이사장 신인범 목사는 총회교육원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에 기록물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앞으로의 20년도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해 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총회교육원은 교단의 교육과 정책과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기관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총회교육원이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교재를 개발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고신 총회교육원은 복 있는 사람, 큐티키즈 등 큐티 사역과 킹덤 스토리, 클릭 바이블 등 교회 학교 교재 개발, 기독교 교육 전문 도서 등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금값 상승에 시중은행 골드바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 실물을 찾는 고객 수요는 여전하지만 골드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선 영업점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올해 2월 누적만 242억 7,01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79억 6,326만 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KB국민은행은 조폐공사와 한국금거래소 판매를 대행해 왔는데 조폐공사는 이달 12일부터 금거래소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골드바 공급을 각각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1번지인 서울 강남구 A초등학교에서 올해 신입생 입학이 8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여파가 교육 1번지인 서울 강남에도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A초등학교 측은 전체 100명을 넘던 학생 수도 올해로 접어들어 80명대까지 줄었다며 서울 최초로 신입생 0명이라는 불명예를 얻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157개 학교가 입학생 0명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170개로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김채연이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 프로그램에서 개인 최고점을 세우며 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김채연은 12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피겨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 점수 39.82, 예술 점수 32.06을 합쳐 총점 71.88점을 받았습니다. 김 선수는 그동안 김연아, 최다빈 언니가 조언해준 경기에만 집중하라는 말 덕분에 좋은 연기를 보여드린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2016년 귀화한 러시아 출신 예카테리나 아빠쿠모바 선수는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처음으로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초등 여아를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동료 교사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수차례 이상 징후를 보였으나 교육청은 교사를 분리하라는 의견만 학교에 전달했을 뿐 교육청도 학교도 실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김하늘 양 아버지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늘이가 아닌 누구라도 피해를 입었을 일이라며 교육청과 학교의 진상규명과 함께 심신미약 교사 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하늘이법을 제정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가자지구 인수 및 개발 구상을 재차 강조하면서 가자지구 주민 수용을 요르단에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압둘라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종결 및 전후 구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을 본격 시작하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자지구를 어느 권한하에 둘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자지구를 사지 않을 것이며 가질 것이라고 밝힌 뒤 가자지구 개발을 통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에 대해 이집트와 아랍 국가들의 계획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현지 시간 11일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열린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전보다 덜 긴축적이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6%를 보였으며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 PCE 가격 지수 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8%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파월 의장은 만약 경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적으로 둔화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불안한 변동성에도 올해 들어 유럽 증시가 이례적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일 전 세계 주요 지수의 연초 대비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유로스톡스 50이 9.48%로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을 앞질렀습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증시 상승률 1에서 10위 중 9개가 유럽 지수로 유럽 증시 시가총액 상위에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ASML 등 주요 기업들의 돈이 몰리며 새해 들어 10% 내외 높은 주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유럽은 여전히 낮은 에너지 자립도와 열악한 거버넌스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유럽 증시가 간혹 상승 랠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월가의 장기적인 지배력에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오픈 AI 인수를 시도 중이라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현지 시간 11일 테슬라 주가가 닷새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날 낮 12시 40분 기준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5.01% 내린 333.1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 5일부터 닷새 연속 하락세로 머스크 CEO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이 오픈 AI의 지배 지분을 970억 달러, 한화 약 141조 원에 인수하려고 제안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미 금융매체 배런스는 머스크의 오픈 AI 인수 제안이 투자자들에게 과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영하권을 맴돌며 오늘보다 춥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남은 한 주간 눈비 소식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8도, 광주 6도,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상시국 속 전해지는 전광훈 씨의 행태를 보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씨가 고령의 집회 참가자들을 꼬드겨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정이 혼란한 시기, 애국을 운운하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일벌 100개 해야 마땅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